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문턱에 걸려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순간 아찔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살인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게 노년 재활운동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했고, 이후 노인 체육 석사 과정을 마친 뒤 지역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을 오가며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분들과 함께 운동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건 참 많습니다. 특히 낙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넘어졌네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걸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한번 넘어지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현장에서 20년 넘게 제가 직접 보고 관찰하고 배운 것, 경험한 것들을 검증된 자료에 기반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넘어지는 일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집안에서 또 일상에서 어떤 작은 습관들을 바꿔나가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낙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넘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바닥에 닿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져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젊었을 땐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65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 질병관리청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지는 분이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 중 3분은 1년에 한 번은 넘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넘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중 10% 정도는 골절이나 머리, 부상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더 위험할까요? 이건 마치 오래된 건물이 지진에 약한 것과 비슷합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예전만 못하죠. 여기에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도 약해지면서 주변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등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어지럼증이나 졸음 같은 부작용 때문에 넘어질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낙상으로 골절을 경험한 노인 중 약 절반이 1년 이내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면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결국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다리에 힘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다가 순간 휘청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당장 해보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낙상자가 점검입니다. 종이 한 장 준비하시고요. 다음 질문들에 체크해 보세요. 하나, 최근 6개월 이내에 넘어진 적이 있다. 마이너스 예 또는 아니요. 둘,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거나 균형이 불안하다고 느낀다. 마이너스 예 또는 아니요. 셋, 일어서거나 앉을 때
어지럽다 마이너스 예 또는 아니요. 넷. 집안에 문턱이나 카펫 모서리가 있다 마이너스 예 또는 아니요. 다섯. 욕실이나 계단에 손잡이가 없다 마이너스 예 또는 아니요. 만약 이 중에서 3개 이상 예라고 답하셨다면 낙상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해보시면서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낙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당뇨병, 파킨슨병,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민간요법으로 뼈 건강에 좋다며 특정 식품만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운동,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 3개월 안에 2번 이상 넘어지셨거나 걸을 때 심하게 휘청거리신다면 반드시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낙상이 왜 노년기에 위험한지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집안 환경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낙상 사고의 약 70%가 집안에서 발생한다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밖에서보다 오히려 집안에서 더 많이 넘어지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한 공간이라고 방심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에 발표한 조사를 보면 노인,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는 욕실이 첫 번째, 침실이 두 번째, 거실과 부엌이 세 번째였습니다. 특히 욕실에서의 낙상은 물기 때문에 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건 마치 차에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을 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위급한 순간이 오면 생명을 구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첫째, 조명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장애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실 때 복도가 어두우면 정말 위험합니다. 센서 등을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켜지니까 편하고 안전합니다. 둘째, 바닥입니다. 카펫 모서리가 들떠 있거나 전선이 바닥에 널려 있거나 물건이 여기저기 놓여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과 부엌 바닥은 항상 물기를 닦아내셔야 합니다. 셋째, 손잡이입니다. 욕실, 화장실, 계단에 손잡이가 있으면 몸을 지탱할 수 있어서 훨씬 안전합니다. 요즘은 설치가 간편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넷째, 신발입니다. 슬리퍼보다는 뒤꿈치가 있는 실내화가 훨씬 안전합니다. 슬리퍼는 벗겨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다섯째, 가구 배치입니다. 자주 다니는 동선에 가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딪히거나 걸릴 수 있습니다. 최소 80cm 이상은 여유 공간을 두세요. 혹시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가구 모서리에 발을 부딪힌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순간 정말 아찔하셨을 거예요. 이번 주말에 시간 내셔서 집안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체크리스트 들고 하나씩 점검하시는 겁니다. 욕실 체크리스트. 미끄럼 방지 매트 깔려 있나요? 욕조나 변기 옆에 손잡이 있나요? 바닥에 물기가 자주 남아 있나요? 샴푸나 비누가 손 닿기 쉬운 곳에 있나요? 침실 체크리스트.
침대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나요? 침대 옆에 스탠드 불이 있나요? 바닥에 옷이나 이불이 흩어져 있나요? 거실과 복도 체크리스트, 전선이 정리되어 있나요? 카펫 모서리가 들떠 있지 않나요? 밤에도 밝은 조명이 있나요? 자주 다니는 길에 물건이 없나요? 체크하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사진으로 찍어 두시고요. 하나씩 개선해 나가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군데씩만 고쳐도 한 달이면 집 전체가 안전해집니다. 집이 좁아서 가구를 치울 수가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땐 무리해서 다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욕실, 침실, 화장실 이 세 곳만이라도 먼저 안전하게 만들어 보세요. 또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할 때는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손잡이에 의지했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만약 혼자 힘으로 어려우시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로 안전용품을 설치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집안 환경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 몸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나이가 있는데 무슨 운동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낙상을 예방하려면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미국의 한 노인의학 연구센터가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균형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낙상 발생률이 약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70세 이상 어르신 약 800명을 2년 동안 관찰한 결과입니다. 균형 운동은 마치 배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감각이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둔해집니다. 하지만 꾸준히 자극을 주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중요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일어설 때나 걸을 때 힘이 부족해서 휘청거리게 되거든요. 제가 권장하는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운동 1. 한발 서기.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처음에는 5초만 버텨도 괜찮습니다. 양쪽 다리 각각 3번씩 반복합니다.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해보세요. 운동 2. 발꿈치 들기. 의자 등받이를 잡고 발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10번씩 3세트 해보세요. 운동 3.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최고입니다. 처음엔 5번부터 시작하세요. 운동 4. 제자리 걷기.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올리며 천천히 걷습니다. 30초씩 2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혹시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꼭 잡고 오르시나요? 예전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요즘 들어 자꾸 난간을 찾게 되시나요? 운동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이 되어야 하거든요. 오전형 스케줄.
아침 식사 후 30분 뒤 가볍게 스트레칭 3분 균형 운동, 5분 근력 운동 5분 마무리 스트레칭 2분. 오후형 스케줄. 저녁 식사 전 1시간 산책 10분, 균형 운동 5분, 근력 운동 5분. 노트에 매일 체크하세요. 오늘 한 발석이 몇 초 버텼다. 앉았다. 일어서기 몇 번 했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나중에 보면서 발전하는 게 보여서 재미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근육통도 올 수 있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만 버티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한 달쯤 지나면 확실히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많이 차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무리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통증이 심한 날에는 운동을 쉬는 게 맞습니다. 아픈 걸 참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이나 저혈압 증상이 올 수 있으니 운동 전후로 혈당과 혈압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거나 심한 관절 통증이 있으시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운동이 다르거든요. 운동으로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약과 우리의 감각 기능도 낙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낙상의 원인이 꼭 근력이나 균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약, 그리고 시력과 청력 같은 감각 기능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약 2배 높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약 1200명을 1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혈압약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수면제나 항불안제는 졸음과 균형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어서 밤에 급하게 일어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시력 문제도 심각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이 있으면 장애물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의 높이를 잘못 판단해서 헛디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뒤에서 다가오는 사람이나 차를 감지하지 못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실 때 잠깐 어지럽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약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약을 전부 적어 보세요. 약 이름, 용량, 복용 시간을 한 장에 정리하시는 겁니다. 약물 점검 체크리스트. 현재 복용 중인 약이 5가지 이상인가요? 최근 3개월 안에 새로운 약이 추가되었나요? 약을 먹은 후 어지럽거나 졸린 증상이 있나요?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나요? 여러 병원에서 각각 약을 처방받고 계신가요? 만약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다음 진료 때 의사 선생님께 이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약 조정이 필요한지 상담하세요. 시력 청력 점검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안과 검진 받은 지 1년 이상 지났나요?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글자가 흐리게 보이나요? 계단을 내려갈 때 높이 판단이 어려운가요? TV 볼 때 소리를 크게 틀어야 하나요?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을 자주 되묻나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안과와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아보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약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혈압약을 아침에 드시면 오전에 어지러울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해서 저녁에 드시는 걸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경이나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맞는지 점검하세요. 특히 안경은 2년마다 한 번씩은 도수를 다시 맞춰보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로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같은 건 갑자기 중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이 많으니까 몇 개는 안 먹어도 되겠지 하고 본인 판단으로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약을 줄이고 싶으시면 반드시 처방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민간요법으로 을 먹으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을 믿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드시는 건 오히려 간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은 정기 검진과 적절한 안경 착용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약을 5가지 이상 드시고 계시다면 약사와도 상담해 보세요. 약 복용 시간이나 상호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약물과 감각 기능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숨어 있던 낙상 위험 요소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발이 낙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본의 한 재활연구센터가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는 노인과 발을 제대로 감싸는 실내화를 신는 노인을 비교했을 때 슬리퍼 착용 그룹의 낙상 발생률이 약 30%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70세 이상 어르신 약 500명을 6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입니다. 슬리퍼는 뒤꿈치가 고정되지 않아서 걸을 때 벗겨지거나 바닥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 같은 미끄러운 곳에서는 더욱 위험하죠. 신발을 고를 때는 이런 걸 확인하세요. 첫째, 뒤꿈치가 있어서 발을 제대로 감싸는가. 둘째,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가. 셋째, 너무 무겁지 않은가. 넷째, 신고 벗기가 편한가. 요즘은 어르신용으로 나온 기능성 실내화들이 많습니다. 가볍고 미끄럼 방지 기능도 있고 벨크로로 되어 있어서 신고 벗기도 편하죠. 혹시 집에서 슬리퍼 신으시다가 벗겨져서 순간 휘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정말 아찔하셨죠? 오늘 당장 집에 있는 신발들을 점검해 보세요. 실내화 체크. 뒤꿈치가 있나요? 밑창이 닳아서 미끄럽지 않나요? 사이즈가 맞나요? 너무 크거나 작으면 위험. 발을 제대로 감싸나요? 외출화 체크. 끈이 풀리지 않나요? 굽이 너무 높거나 두껍지 않나요? 밑창 패턴이 살아있나요? 만약 지금 신고 계신 실내화가 슬리퍼라면 이번 주 안에 제대로 된 실내화로 바꿔보세요.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10,000원대 제품도 충분히 좋은 게 많습니다. 신발장에도 조명을 달아보세요. 현관이 어두우면 신발을 신을 때 잘 안 보여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새 신발을 사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발에 안 맞으면 오히려 물집이 생기거나 걷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신발을 처음 신을 땐 집 안에서만 1시간 정도 신어보세요. 편한지, 발이 아프지 않은지 확인한 후에 밖에 나가시는 거예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감각이 떨어져 있어서 신발이 안 맞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발 사실 때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고 매일 발을 확인해서 상처나 물집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양말도 중요합니다. 너무 얇거나 미끄러운 양말은 신발 안에서 발이 헛돌 수 있으니 적당한 두께의 밑창에 미끄럼 방지점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제가 5년 전쯤 복지관에서 만났던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수님은 당시 73이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6개월 전에 집 욕실에서 넘어져서 고관절에 금이 갔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수님은 그 사고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혼자 외출하는 게 무섭고 집안에서도 조심조심 걷게 되고 결국 활동량이 확 줄면서 다리 근력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이 많으셨대요. 제가 영수님과 처음 상담할 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넘어지셨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급하게 일어나셨는데 침실 불도 안 켜고 나가시다가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슬리퍼를 신고 계셨고요. 저는 영수님께 먼저 집 환경부터 점검해 보자고 했습니다. 함께 영수님 댁에 방문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봤어요. 욕실에 손잡이 설치하고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복도에 센서 등 달고 슬리퍼는 다 버리고 제대로 된 실내화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은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영수님이 나이도 많고 다리도 아픈데 무슨 운동이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운동이라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고요. 첫 주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한 발 서기를 3초도 못 버티셨거든요. 근데 포기 안 하시고 매일 오셨어요. 2주째부터는 조금씩 버티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 달쯤 지나니까 10초 이상 버티시더라고요. 그리고 약 문제도 있었습니다. 영수님이 혈압약을 아침에 드시고 계셨는데 그게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주치의 선생님께 의뢰서를 써드렸고 선생님께서 약 복용 시간을 저녁으로 조정해 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영수님은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6개월 뒤에는 혼자서 시장도 다녀오시고 복지관에서 탁구도 치시고 계셨어요. 지금은 5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다시 넘어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영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이게 뭔 소용이 있나 싶었는데 하나하나 바꿔나가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집에 불 밝게 켜놓고 제대로 된 신발 신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가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영수님은 비교적 건강 상태가 괜찮으셨고 본인 의지도 강하셨고 가족 지원도 있으셨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올해 86이신데요. 75살 때 계단에서 넘어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작 제 아버지 건강은 챙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발목을 삐끗하셔서 한 달 정도 제대로 걷지 못하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들한테는 낙상 예방 교육을 하면서 정작 우리 아버지는 방치했구나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부모님 댁을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붙이고 손잡이 설치하고 화장실에도 손잡이 달고 조명도 다 밝은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매일 운동하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아버지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하셨는데 제가 매일 저녁 전화해서 오늘 운동하셨어요? 물어봤습니다. 귀찮으셨겠지만 그래도 하셨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가 확실히 달라지셨습니다. 걸음걸이도 더 단단해지시고 계단도 훨씬 편하게 오르내리시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지금은 아버지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도시고 복지관에서 배드민턴도 치십니다. 86 나이의 말이에요. 가끔 제가 아버지, 운동 힘드시죠? 하면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없으면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하세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 둘째, 작은 실천이 쌓이면 정말 큰 변화가 온다는 것. 셋째,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아버지의 경험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만성질환이 없으셨고 운동할 의지도 있으셨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낙상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도 떨어지고 균형 감각도 약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집안 환경만 제대로 점검해도 매일 10분씩 운동만 해도 신발만 제대로 받고 신어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현장에서 이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둘째, 약물과 감각 기능 점검은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드시는 약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면 주변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워집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암과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으시고 약은 의사와 상의해서 조정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숨어있던 위험 요소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걸 당장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욕실에 손잡이 하나 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슬리퍼를 실내화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한 발 서기 5초씩만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의 몸은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검증 가능한 정보에 기반해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빠른 효과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좋아진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습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고 한 달까지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석 달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이 조금씩 나아지시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한 발 서기를 3초도 못 버티시던 분이 6개월 후에는 30초를 버티시는 걸 봤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시던 분이 1년 후에는 혼자 걸어서 시장 보러 다니시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80이든 90이든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체크리스트를 하나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이것만 실천해 보세요. 월요일 집 안조명 점검하고 어두운 곳에 불 더하기. 화요일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 구매하기. 수요일 슬리퍼 버리고 실내화 구매하기. 목요일 복용 중인 약 리스트 작성하기. 금요일 한 발 서기 5초씩 3번 해보기. 토요일 안과 또는 이비인후과 예약 잡기. 일요일 이번 주 실천한 것 점검하고 다음 주 계획 세우기. 일주일 후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이번 주에 이걸 실천했습니다. 라고요. 제가 직접 답글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